삼-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4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정해월 개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양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마지막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천간이라 할 수 있는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수가 일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한 것은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공부하면 더 학습 능률이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음수가 되는 것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하더라도 음양의 배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배합은 좀 크고 깊고 넓은 개념이라고 하면 크고 깊고 넓은 양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음은 뭐예요? 깊지 않고 좀 얕으면서 넓지 않고 좀 작은 그러한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해수, 큰 바다, 큰 강호수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작은 물이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거 있죠. 제가 이슬을 참 좋아합니다. 참이슬. 또 이슬이라든가 서리 같은 거, 겨울이라든가 가을 같은 때 이렇게 설이 나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눈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개수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물론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눈 같은 것이 모이면 개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게 돼서 개수도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임수화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개수 자체를 임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경우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개수를 임수처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닷물과 같은 것이라서 비유를 할 때 바다라든가 낮에는 강호수와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죠. 그래서 임수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저께 청징함은 아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분하는 성질,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즉, 큰 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뚝이 터지면 물이 휘몰아쳐서 쓸려 내려가듯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약했을 때는 아닙니다. 왕했을 때는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한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법이다. 선생님, 무토로서 제방하면은 다 끝난 것인데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했던 거 다시 설명하게 되면, 임수가 해월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임수 자체가 왕한데, 수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예요? 기온은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 5, 미월 할 때 삼복생한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월, 5월, 미월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한기가, 차가운 기운이 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 때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한여름에도 장마가 일주일 이상, 옛날 저 어렸을 때는 2주간 계속 비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집안 자체가 눅눅하면서 습해지고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한여름에도 연탄불을 떼거나 군불을 지펴가지고 집안의 냉기와 습기를 갖다가 없앨 필요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집을 잘 짓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도 시골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습해지기 때문에 보일러를 이렇게 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여름에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기온이 하강을 해서 삼복 생활이 되는데, 해월, 자월, 신월, 유월 같은 금수가 왕한 가을, 겨울에 임수가 왕해진다,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임수가 왕해져서 충분한 성질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기온 자체가 크게 하강하게 되면은 뭐예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질 때 제가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거, 무토로서 제방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토붕이라고 해서 토가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약해서 수를 다 제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이 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면서 조우를 해야지만 사주의 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이건 이제 오늘 다시 복습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왕했을 때는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중화시킬 것이냐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이슬이라든가 작은 쉬운 말로 이제 컵에 담긴 물이라든가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왕한다 하더라도 임수처럼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지 않고요. 개수의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다. 사시사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 마치 뭐와 같냐면 정화수라든가 사람이 먹는 음용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끔 회식할 때 이슬을 가끔 마십니다. 뭐 처음처럼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참이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또 이즈백도 있고, 또 고급 술도 이제 옛날 뭐 김삿갓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오이 소주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맑고 깨끗한 우리 또 주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색깔 있는 술들은 저는 잘 먹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맑은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속이 좀 안 좋을 때는 소주를 안 먹고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는 맑은 술이에요. 개수는 똑같이 임수 개수를 써서 술을 용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술 장사를 한다, 물 장사를 한다 라고 봤을 때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양주 같은 거 있죠, 증류수 같은 것 좀 이렇게 높으면서 좀 깨끗한 척하는 그런 술들 있죠. 그런 것이 개수라고 하면, 임수는 약간 탁한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라든가 전통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맑아야 되는 거죠. 임수 바다도 맑아야 되는 것이고, 강호수도 다 맑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맑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먹는 물은 더 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고, 그 다음에 임수의 특징은 충분지성에 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유지시킬 수 있느냐, 개수의 청징함을 어떻게 잘 유지시킬 수 있고, 임수가 왕했을 때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통제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를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일간의 특징을 모르면 여러분들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러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은 겨울이죠. 겨울인데 그냥 겨울이 아니고 우리가 초겨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초겨울, 겨울의 입문이다. 겨울을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 그래서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일단 해월이든 자월이든 축월이든 해자 축이 모두 동절이죠. 방위로는 북방을 나타내면서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수가 관건인 수왕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해월 자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해수 자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축월도 예외적으로 토왕절이긴 하더라도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축월 자체 토왕절도 수가 많아지는 월로
많아지는 것으로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축월을 할 때, 이제 축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축월할 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해월이라고 하는 건 수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또 어떻다? 엄동설한이다. 엄동설한은 뭐예요? 따뜻하다는 얘기인가요? 차갑다는 얘기인가요? 답이 없다고요? 왜요? 그렇죠. 그냥 차가운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차갑다. 영하 30도, 영하 40도 이상 떨어지는 북극과 남극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해월, 자월, 축월 여러분들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해자, 축월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데 그 반팔 입고 그 반팔 입고 이제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봐야 끔찍하죠.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제 강원도 같은 데가 좀 온도가 떨어지면 진짜 뭐 산 같은 데 20도씩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혹한기 훈련 같은 것도 하고 그 눈 내리고 차가운 날씨에 냉수 마찰, 건포 마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군인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군대를 어디 갔다 왔냐면 제주도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춥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축월을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때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머릿속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 매우 춥다. 춥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절함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추운데 한겨울에 추운데 불씨 하나 없어요. 집안에 갔더니 연탄도 한 장 없고요. 뭐 전기도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자요? 그죠?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뭐예요? 강남이라는 영화 있었죠? 누구 둘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추우니까 넉마주의 할 때 추우니까 난방대권 하나 더 고 들어오는 건 전기인데 30쪽짜리 전구, 60쪽짜리 전구는 그거 되게 뜨겁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하숙할 때 양말을 빨리 말려야 된다고 해서 그 60촉짜리 전구에다가 양말을 이렇게 얼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양말 탑니다. 오래 좀 놔두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난방도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하여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춥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춥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구해야 된다. 병화라든가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따뜻하게 해야 한다.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 태양이 쪄서 천하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만큼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좀 더 짧게 얘기하면 쉬운 말로 그냥 나는 핫팩 몇 장 갖고 있다. 그죠? 밖에 나가서 파카 입고 핫팩 옆구리에다 이렇게 끼고 등에다 하나 붙이고 있으면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해자 축월에 병화를 쓰는 사람하고 해자 축월에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 그래서 등급이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정화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생각의 폭이라든가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배려심 같은 것이 병화를 쓰는 사람에 비해서는 크지 않겠죠. 당연히 병화는 뭐예요?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우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의 공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주를 볼 때 그냥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이니까 정화가 있으니까 좋다, 내지는 목화가 용신이니까 목이 있으면 좋다. 이건 용신을 너무 추상적으로 잡는 거죠. 용신이면은 병화가 용신이다, 내지는 이것은 정화가 용신이다. 딱딱 찍어져서 나와야 되는 건데 목화가 용신이다 하면 뭐예요? 목에는 간목, 을목도 있고 그 다음에 화에는 병화, 정화도 있죠. 그러면 4개가 다 용신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명리를 공부할 때 너무 명리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공부 자체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잡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체계적이고 뭐랄까 좀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는 이 글자는 이러이러한 용도가 있고 이 글자는 이러이러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좋고 얘는 필요하고 얘가 부족하니까 운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딱 맞춰서 드리잖아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해. 디테일하고 그다음 좀
교리 있고 이론적으로 좀 체계가 좀 맞아야지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개수가 됐던 임수가 됐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어떤 일간이 됐던 해월의 특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바탕의 주인공만 달라지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바탕의 주인공의 특징만 알면 배합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작은 우로수, 옹달샘이라든가 작은 물이 겨울에 태어났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은 언다라고 해요. 물이 얼면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은 얼면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시려고 해도 뭐 더울 때 얼음이 있으면 좋다. 지금은 겨울이 아니에요. 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고요. 여러분들 영하 30도 밖에 반팔 입고 있는데 따뜻한 물이 필요할 거예요. 차가운 물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 잘못해서 차가운 물 못 구하면 진짜 동사에서 죽습니다. 이때는 몸을 빨리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먹어야지만 하고, 겨울 같은 때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K2라든가 이런 데 올라갈 때 등산복이라든가 등산화 같은 거, 고글 같은 거 기온이 막 20-30도 떨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영하 뭐 5도 10도 이럴 때는 장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은 진짜 추울 때는 그러한 미세한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얼음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겨울에 잘못해서 얼음물 먹으면 동사할 수 있고요. 손발이 얼어서 괴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개념, 물은 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얼면 안 되는 거예요. 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물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월의 개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얼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얼지 않게. 그래서 화가 있어서 이 수를 갖다가 개수도 녹여주게 되고, 해월의 한기, 엄동설안의 이 엄청난 혹한의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느 일간이든 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느 일간이든 간에 해자 주간에 화가 없다. 물론 이제 전환격이 되거나 종격이 됐을 때, 수로 완전히 종했을 때는 화가 그때는 필요가 없지만은 내격이 되어 있는데 화가 없다. 이거는 매우 빈천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빈천이 뭐예요? 옛날로 따지면 빈은 가난하고 천은 하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노비 같은 그런 이제 그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 온기가 있어야 살죠. 온기가 있어야지 뭐라도 손이라도 녹일 수가 있는데, 온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얼어서 꽁꽁 얼어 있죠. 뭐라도 국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불신 하나도 없죠. 굶어 죽습니다. 잘못 동사하죠. 자, 해월에 화가 필요하다는 것 제가 절실하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해자 주월에는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는 정화가 좋다, 병화가 좋다. 당연히 정화보다는 병화가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해월의 수는 왕하지만은 화는 병화, 정화, 무토기 또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뭐예요? 토도 마찬가지고 절지에 태어나서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반드시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수의 왕한 기운을 목으로 생하고요. 그 다음에 목이 다시 화를 생하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하죠. 그래서 생재를 하게 돼요. 생재.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생재 하게 되니까 사주 자체가 원활해진다. 따뜻해지고, 겨울이라 하더라도 물이 얼지 않고 기후가 따뜻해지면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있겠죠. 쉬운 말로 하우스를 쳐서 간목을 키우는 거하고 같죠. 근원은 개수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겨울에도 뭐예요? 작물을 키울 수 있다. 화초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말을 천천히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의 명식하고 생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을 논하게 되면은 일단 일간과
월지, 월령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개수가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건 겁재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겁재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겁재격이라기보다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해서 준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준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공식 명칭에는 없지만 제가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걸록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신왕한 사주가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간 같은 경우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양간의 경우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살로서 억지함을 좋아한다 해서 왕자의 억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간 같은 경우 음간은 5가지가 있죠. 일목,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기토, 신금, 개수라고 하는 5가지가 있는데 써드릴까요? 간목, 그 다음에 병화, 무토, 경금, 임수는 이거는 양간이 되는 것이고요. 양간. 그 다음에 또 을목, 그 다음에 정화, 을목정화, 기토, 신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음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간의 경우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살로서 억제한다 해서 왕자의 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왕했을 때 임수로서 수고양광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은 왕했을 때 정화를 취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는 왕했을 때 무토로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음간 같은 경우는 왕하다고 해서 그 관살을 치용하게 되면 안 되죠. 을목은 화초가 같기 때문에 금을 보게 되면 화초가 상하게 되죠. 기토 같은 경우는 음간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같다고 해서 간목, 을목 관살하게 되면 작은 독의 박토가 되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 왕같다고 해서 병정화를 무지막지하게 쓰면 신금 보석 주옥이 녹아버리게 되겠고요. 개수 같은 경우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개수가 왕학도고 해서 무토기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정화,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는 음간은 대체적으로 왕했을 때는 식신, 상관 내지는 재성으로서 설기순세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해월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설기순세 하는 것을 좋은데, 해월은 급선무가 뭐라 그랬죠? 반드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일단 가장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이렇게 간목으로 병화를 생주해 주게 되면 상관생지하고 병화 용도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간목은 있는데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물로서 나무는 생하게 되는데, 화가 없으면 한겨울에 나무가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썩게 되죠. 후패한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여러분들 화초에 물 많이 주게 되면 얼어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수생목해서 이렇게 상관까지 있는 것보다는 재성인 화까지 같이 봐서 화가 조우를 해야지 물도 얼지 않고 나무도 얼지 않고 전체 사주가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명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연지에는 자수가 있죠. 자수. 자, 해월 자체, 월령 자체만으로도 매우 추운 겨울의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해서 일지에도 해수가 있죠. 개해일주가 됩니다. 그죠? 개해일주가 이렇게 되게 되면 간여지덩이라고 하죠. 이거는 일간이 너무너무 왕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경금이 연간이 있어서 금생수, 물론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수다금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다금침. 원래 금이 수를 생하지만, 이건 원칙이에요. 금생수죠. 금생수. 그래서 금이 본시 수를 생하지만 수가 많으면 금이 물에 빠진다라고 해서 수다금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또 뭐 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바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죠. 조우가 필요하고 목이 필요한데 월간 이렇게 정화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정화도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고요. 거의 수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그냥 꺼졌다고 봐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죠.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윤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합격.
그죠? 윤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격이라고 해요. 전환격. 그래서 해월에 일간이 임수이거나 개수일 때 전체가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가 하나의 수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환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수로 정했다고 해서 수로 화했다고 해서 윤합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병정화 일간이 4월, 5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 이거를 갖다가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일간이 신유월인 금왕절에 태어나서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종혁격 내지는 백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무토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전체적으로 다 토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갖다가 가색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이 목왕절인 인묘월에 태어나서 전체가 다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갖다가 곡직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환격이라고 하는 격 안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수가 되는 윤합격, 불이 되는 염상격, 금이 되는 종혁격, 그 다음에 종혁격은 백호격하고 서로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되는 가색격, 그 다음에 목이 되는 이렇게 곡직격,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정화가 비록 있다 손치더라도 전체가, 이 정화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무시해도 상관없을 정도, 물론 생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생시에 따라서 다시 생시에서 금수를 다시 보게 되면 이거는 윤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봐야 되겠죠. 생시 보러 가보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윤합격이 될 수 있는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임자시, 그 다음에 경신신유시, 그 다음에 개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 개축시도 조금은 윤합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임자시, 경신신유시, 그 다음에 개시는 뭐 정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 윤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개축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로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수가 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주에 정화가 있는데 윤합격으로 보는 것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것이 뿌리 없는 병화였다라고 하면 저는 윤합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음간이고,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특히나 이 개수가 있어서 이렇게 파극하게 되면 얘는 거의 꺼진 불도 아니고요, 꺼진 재도 아닌 겁니다. 그냥 없다라고 봐도, 그냥 무시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근데 개축시가 됐을 때는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지에 토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윤합격이 되지 않는다, 즉 전환격 중에 윤합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뭐 해월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수 축토까지 있게 되면은 해자 축 방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봐서 축토가 뭐가 된다? 사수 동주가 돼서 이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견해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이거는 내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전환격으로서 이거는 윤합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임상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고요. 저는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론상 제가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건 이론상 윤합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갑인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윤합격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인목하고 해수하고 뭐가 돼요? 인해 지지육합, 인해 합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제가 여러분 간가지 말라고 한 게 있었죠. 인해는 인중 뭐가 있죠?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 한목해서 수의 기운을 목이 설하게 되고요. 인중 병화로 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간목으로 정화도 생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국세이기 때문에, 이 간목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윤합격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은, 이 전환격이 되거나 종격이 되는 것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종격이라든가 특수 외격이 되면은 뭐 부호가 출신이 많고 머리가 좋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아주 일락천장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제 좋을 때는 진짜 막 돈도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벌고 명예도 크게 올라가는데 한 방에 간다는 얘기죠. 한 방에. 우리 뭐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잘못하면 그런 경우죠. 극품의 지위까지 올라져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근데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꺾이는 거 보면은 그것도 일락천장인 것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렇게 돼서 내격이 된 외격인 윤화격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갑인시 이렇게 얻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갑인시에 비해서 을묘시는 저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화가 없습니다. 을목이, 순목이 정화를 생주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왕 목을 얻는다고 하면 갑인시를 얻고 인중병화를 얻는 것이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보고, 이거 병진시도 좋을 것 같지만 병화 투출을 하긴 했어도 병화든 정화든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목화운을 만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27,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그나마 33 이후가 되어야지만 화가 살아나게 되죠. 개미대운 같은 경우 이건 솔직히 물론 이제 사오미 남쪽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미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는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모시 이렇게 이모대운 갔을 때도 어차피 이건 좌우충하기 때문에 썩 좋지 않겠고, 여자 신사대운 갔을 때는 또 사이충도 되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정사시 같은 경우는 일시지로 사이충이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것이고요. 무기미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천간에 무토, 천간에 기토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보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좋은 생시, 이 많은 생시들 중에서 그래도 찍을 수 있는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갑인시 하나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윤활격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외격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니까 너무 저를 의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시마다 이 사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성격은 어떨까요? 이거 뭐 신앙한 사주죠. 간이어지동에 신앙하고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약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것이 뭐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없는 재성을 자꾸 가지고 탐닉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좋지 않고요. 일간이 왕한데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신왕무의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 대운에 따라 다른데, 여명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신사대운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꼭 한번 낳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11월 17일 화요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